네, 검정고시 처음 수업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용준이라고 하고요. 처음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처음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천천히 과정 밟으시면 수업 그 사회 과목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책 받으셨을 텐데 처음에 지금 11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네, 저기 한국사입니다. 지금 한국사 시간이고요. 처음에 나와 있는 1장으로 나와 있는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고요. 자, 어떤 책이든지 처음 보시면 원래 목차나 이런 것들 다 보시고 물론 이런 것들 무슨 책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라는 과정을 패스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위해선 처음에 잘 단추를 끼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자 선사시대의 생활과 여러 가지 나라의 성립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쭉 책을 보시면 구석기부터 해서 중간에 중석기, 그 다음 신석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철기, 청동기, 철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나와 있는데 물론 처음이신 분도 있겠지만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는 각 시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구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수업도 들으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 페이지 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구석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책에는 여러 가지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설명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먼저 거기 잠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잠깐이라는 네모칸 위에 거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거의 이제 상식 수준으로 알으시면 되는데요. 문자의 기록 유무에 따라서 선사와 역사시대를 구분합니다. 즉 선사시대는 유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유물. 그냥 남아있는 유적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책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거기 창원의 다올이라는 곳에서 붓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철기시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붓이 발견된 이후부터 역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와 역사시대를 구분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처음 이제 구석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보시면 처음에 70만 년 전이라는 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기 구분을 해서 전기와 중기,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와 중기, 후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전기와 중기를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할 때 여기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먹, 도끼부터 마지막에 승배 찌르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시험 문제에는 전기와 중기와 후기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셔야 되는 게 주먹, 도끼와 승배 찌르기가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먹, 도끼와 승배 찌르기가 최소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구석기 유물이니까요. 자, 주먹 도끼는 말 그대로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배 찌르기는 옆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약간의 창의 기능을 했던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먹 도끼와 승배 찌르기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나와 있습니다. 경제 보시면 사냥, 채집, 수로, 어로가 나와 있는데요. 당연한 거지만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농사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구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최소한 이 두 개의 시대를 구분하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게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주먹도끼 나왔고 그 다음에 승배 찌르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 하나 나온 게 바로 사냥과 채집이 나왔죠. 사냥과 채집이 나왔습니다.
사냥과 채집이 나왔고요. 이렇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과 어로 나와 있는데 수렵이라는 건 거의 뭐 사냥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에서는 이동과 무리 생활. 자,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이동과 무리 생활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채집을 하고 어로를 하려면 한 곳에서 사냥을 하고 즉 사냥감이 많은 곳에서 사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이동 생활을 하는 거고 그 이동을 할 때 전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냥을 할 때는 여러 명이 협동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 생활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나온 것처럼 동굴이나 막집. 자, 막집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집. 막집을 기억하실 때 그냥 막 지어진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적고 있는 것들이 다 구석기 시대 특징적으로 나오는 그 유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막집 하시면 구석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만약에 굳이 강가에 막집이 안 지어더라도 동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거주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굴에서 산다는 의미는 이동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정 지역에서 정착을 했다면 동굴보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동굴에서는 일정 기간 머물고 떠나기가 좋으니까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도구로 뗀석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그 유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한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자로 표기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쉽게 순화를 해서 떼어낸 석기다. 즉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을 하지 않고 떼어냈다. 그냥 어느 일정 부분 바위나 이런 데에서 절벽이나 이런 데에서 떼어낸 석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하실 게 많아지는데 뗀 석기가 나오면 구석기와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떼어낸 석기라는 것도 구석기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회에 보시면 평등사회라는 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평등사회.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평등사회. 자, 평등사회라는 것은 거기 무리에서 구성원들이 어떠한 계급도 없고 모두 동일하게 계급 없이 평등하게 지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당연히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신석기 시대도 평등 시대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 평등 사회는 신석기의 특징이면서 구석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우선 공부하실 땐 구석기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특징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식적으로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석기 시대는 7,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기준을 나눈 거지 당신 말 그대로 오늘부터는 구석기고 내일부터는 신석기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이어지는 것들도 몇 가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에 나온 것처럼 바로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고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게 바로 구석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구석기는 말 그대로 정말 오래된 시기예요. 옛날. 그리고 기간도 70만 년 전이면 우리 인류의 역사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적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유적은 많이 있진 않지만 이런 것들 대표적인 특징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옆에 보시면 문제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이죠. 거기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1번부터 쭉 보시면 적절한 것을 찾으니까 바로
1번으로 표시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유적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적지 보시면 자, 연천 전곡리부터 해서 공주, 석장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동굴도 나와 있고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추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특징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적지는 뭐 달달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동굴이 하나 있잖아요. 동굴을 딱 봤으면 구석기라는 건 충분히 유추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